우리가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저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선지동산 위에 기쁨의 찬양과 진리의 횃불이 영원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공산주의 국가들마저도 자유와 평화의 샘물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 자유가 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아멘! 자유가 우리 한국교회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맞습니다. 자유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아멘! 자유가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서울신대 화이팅! 서울신대 화이팅! 네, 다음으로 서울신학대학원 2학년 곽준영 원우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신대 화이팅! 서울신대 화이팅! 이기자! 싸우자! 이기자! 싸우자! 이겼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신학대학원 이 MDB2에 다니고 있는 곽준영 원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한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이 시기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엄령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했을 당시 버스에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역사적으로 배워왔고 그것이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또 과거에 큰 비극이 일어날까 염려해 당장 국회의사당으로 갈까 고민하며 실시간으로 국회 영상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본 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비해상계엄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 대통령 탄핵 반대로 결국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 거대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300석 중에 170석을 보유했고 이 권력으로 이례적인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남발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통해서도 이런 일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탄핵소추 사례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탄핵소추 사례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탄핵소추 사례가 4건 있었지만 모두 무효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탄핵소추 사례가 1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소추 사례 2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핵소추 사례 6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총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그중 1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례만 보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국무총리 직무정지, 경찰청장 직무정지, 서울지검장 직무정지,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방통위원장의 직무정지 등 주요직 체계의 공석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탄핵 심리 중인 13건 중 지금 0건이 통과되었으며 오늘까지 8건이 모두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서 탄핵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모두 기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탄핵도 조속히 기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정마비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예산을 삭감했는데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기와 같은 것인데 모든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첨단 기술 개발비, 청년 일자리 지원금까지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를 영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차례도 특활비가 영원으로 책정 예정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평균 특활비 약 100억, 이명박 정부 연평균 특활비 약 130억, 박근혜 정부 연평균 특활비 약 141억, 문재인 정부 연평균 약 96억 원의 특활비가 주어졌지만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는 영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정부에서는 그 어떤 정치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무에 최소한의 운영을 보장하려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단과 이런 횡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 야당의 횡포 속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비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흐름이 단순히 그저 목적 없는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의 흐름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와도 연루가 되어 있는 이념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사기밀을 빼내어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기밀 시설들을 촬영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 간첩법의 강화를 다름이 아닌 민주당, 거대 야당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흐름을 띠고 있는 민주노총에서도 2024년 11월 6일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잡혔다는 것이 공식적인 뉴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진보연합회라는 학생운동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김정은을 찬미하는 불법 콘텐츠들이 지금도 철비하게 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윤석열은 내란 범이고 윤석열을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공통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낸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유린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여 올바른 정보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루빨리 진실을 마주하며 침묵을 깨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외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에 동참하여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라! 감사합니다.